바로 우리의 전쟁용 후보들은 이분들입니다. 드론 게임 중독. 300명 사살한 우크라이나 드론 저격수는 알고 보니 게임 중독 20대다. 뭐 우리나라는 민속놀이가 스타인데 드론 몹이 우리나라에 있긴 한가? 이런 주제를 한번 보죠. 이 주제는 뭐 그렇게 법률적인 내용이 많이 없고 그냥 생각해보자.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의 주제예요. 그러니 이제 무논리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최근 전쟁의 패러다임까지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 주인공 바로 드론입니다. 네, 여기 드론 있죠, 그죠? 드론입니다. 드론. 사실 이제 이 드론이 이제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바꾼 주역으로 꼽히죠. 이게 전쟁 초반에는 이제 어마무시한 전차, 장갑차, 기계와 차량들이 드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러우 전쟁 동안 이제 양편,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모든 이제 양편에서 파괴된 전차는 2만여 대라고 이제 통상 얘기하는데, 그 중에 뭐 10% 정도는 이제 전차 대 전차의 전투에서 파괴된 것이고, 나머지 90% 정도가 이제 포병 전력이나 드론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탱크의 시대는 갔다. 탱크 종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또 이제 이 드론을 고도화시키고 그 드론을 막을 장비를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티 드론 분야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지금 나오는 그런 이제 소식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안티 드론 분야에서는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 좀 성능이 좋은 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옛날부터 이제 탱크 잡는 무기는 이제 헬리콥터였어요. 공중에 떠가지고 헬리콥터가 이제 탱크를 잡았었는데, 이 헬리콥터보다 훨씬 이제 소형화되고 훨씬 싼 값에 드론들이 전장에서 활약을 하면서 전쟁 양상까지 바뀌었죠. 이렇게 평가됐죠. 그죠? 제가 존경하는 샤르세환님. 네, 이세환 기자님은 이 드론을 두고, 드론은 가난한 자들의 첨단 무기라고까지 하셨죠. 근데, 이 러우 전쟁에서 1년 반 동안 무려 300명의 러시아군을 해치운 것으로 알려진 올렉산드로 다크노 씨가 있습니다. 29살인데. 이 올렉산드로 다크노 씨는 드론을 이용해서 혼자서 이제 300여 명의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해치웠는데, 전쟁 영웅이죠, 우크라이나에서는. 근데 그는 게임 중독자였다. 네, 게임 중독자였다. 이 올렉산드로 다크노 씨가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비디오 게임에 푹 빠져서 지냈다고 하죠. 맨날 게임만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부모님이 걱정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혼자서 무려 300킬 한 전쟁 영웅이 되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군인의 이미지는 통상적으로 어떤 거였냐, 이런 거였죠, 그죠? 왼편의 중세 기사처럼 평생을 뭐 단련을 위해서 살아온 전사는 아니더라도 뭐 오른쪽이 병사처럼 그래도 오른쪽 여기 병사처럼 그래도 한 몇 개월, 몇 년 정도는 이제 군사 훈련 받아가지고 적어도 소총 정도는 이제 잘 쏠 수 있다. 뭐 이런 이미지가 이제 우리 군인의 이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격수, 뭐 군인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 이미지가 어떻게 변할 수도 있다? 드론이 나옴으로써 어떻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네. 이분이 최고의 전쟁 영웅이 되실 수도 있다. 네. 이분이,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저격수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죠. 뭐, 인간형 로봇인 이제 휴머노이드를 하는데, 이 휴머노이들이 전쟁에서 싸우는데, 뭐, 그 휴머노이드를 조정하는 인간들이 안전한 후방에서 어떤 센터에서 컴퓨터 같은 장비 앞에서 휴머노이드만 조정하고 있고, 전쟁터에서는 이 그 휴머노이드가 죽으니까 아이 죽었네 이러면서 다시 이제 깨어나서 다른 휴머노이드에 또 접속하고 아바타처럼 아바냥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 전쟁은 이렇게 수행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제 드론이나 로봇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전투 영상 자체가 뭐 바뀔 가능성도 많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죠. 근데 인류가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 계속하고 있지만 이제 전쟁 양상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었어요. 그죠? 역사가 발달함에 따라서. 뭐, 원시 시대에서는 이제 몽둥이나 활, 뭐, 이런 것도 싸웠겠죠. 그죠? 힘센 사람이 지배하던 시기, 전장을. 근데 점점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점점 기술과 인간의 힘이 밸런스를 이뤄가기 시작해요. 힘이 조금 없어도 뭐, 기술이 있으면, 그런 무기가 있으면, 굳이 힘이 없어도 뭐, 인간을 제압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절이 왔죠. 뭐, 전쟁사를 중심으로 보면, 이제 기원전 5, 600년 정도에는, 그래서 중장보병, 호플리테스. 그래서 중장보병 같은 집단보병 진술이 이제 지배했죠. 이때는 이제 인간의 힘이 창을 휘두르려 하고 방패를 휘두르려 해도 인간의 힘이 필요했던 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300년경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기병. 그 다음에 이제 기원 후에 이제부터는 300년, 3, 400년대 이제 훈족. 뭐 1200년 무렵의 몽골족까지.
기병이 이제 전장을 지배했죠. 그때는 말의 힘을 빌린 시기죠. 물론 이제 몽골 기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라 그래가지고 말 타고 활 쏘는 사람들이니까 기병에만 의존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그래도 기병에 이제 뭐 피지컬에 의존했던 병종이죠, 그죠? 근데 이제 총이 나오죠. 총의 발달로 1500년대부터는 이제 스페인 테르시오 보병이라든가 1700년대, 1800년대 미국 독립전쟁 보시면 전열보병 있잖아요. 쭉 줄 서가지고 그냥 바바방 쏘는 거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물론 그때도 착검 돌격했어요. 하지만 힘보다는 인간의 이제 근력보다는 그래도 총이라는 기술이 약간 이제 비등비등하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포가 나오고 포병이나 기관총이라든가 탱크, 공군력들이 나오면서 인간의 근력보다는 이제 무기, 새로운 무기 체계가 발달함으로써 기술이 이제 힘을 눌러버렸죠. 그래서 총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나 아이분들도 건장한 남성을 제압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근력보다는 기술이 지배하는 시기다. 이제 이제 드론이 이제 또 고도화되고 로봇, 특히 AI하고 결합된 로봇, 안드로이드들이 이제 고도로 발달되면 인간들이 직접 전투에 나서는 일이 없어질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이런 가능성을 이번 국군의 날에서 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 국군의 날 이거 보셨나요? 행사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요게 소총 드론, 요 드론도 있지만 제가 봤던 건 이거예요. 로봇계입니다. 로봇계. 2024년 10월 1일 날에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바로 여기서 다족 보행 로봇, 이른바 로봇계들이 사람과 함께 분열을 했죠. 분열이라는 건 이제 군인들이 줄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하고 중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찰뿐만이 아니라 전투에도 투입하려고 하고 있죠.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도 이게 AI 드론을 계속 개발하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 감시 및 정찰 임무에만 투입되고 있는데 최대 시속 12km로 이동하면서 민첩하게 감시 및 정찰 임무를 한다는 거죠. 요 로봇 개들이. 그리고 이제 최근 뉴스 보시면 미국에서 며칠 전 이제 당선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기사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장 말을 하고 입장의 외곽 경비를 우리나라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인가요? 거기서 만든 로봇계가 그 외곽 경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죠, 그죠? 그 뉴스만 나오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기밀이라 해서 안 나왔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인가 뭐 레인보우 다이내믹스인가 거기가 현대차가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죠? 거기서 만든 로봇계가 미국 대통령의 별장 경비,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이제, 경찰이, 로봇계로 경찰이 대체될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이렇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법제는 이런 새로운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에 맞춰서 법제가 이루어져 있냐? 왜냐면 법률은 항상 늦게만 가고, 뭐 현상이 나오고, 기술이 나오고, 뒤따라가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고 있습니다. 무려 2019년 4월 30일 날에 제정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이게 활용이나 뭐 기반 조성 막 이런 게 붙으면 사실 이거는 이제 이게 드론에 관해서 우리가 시책을 이렇게 하겠다, 정부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법률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 법률은 이제 드론 정의가 딱 되면서 드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뭐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법률이에요. 그리고 좀 늦었지만 2023년 6월 27일 날에 제정된 드작사 드론 작전 사령부령. 우리나라 국군에서 이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생긴 거죠. 그죠? 좀 늦긴 했는데 러우 전쟁이 2022년 2월 달에 시작됐으니까 러우 전쟁 발발 후에 이제 현대전의 양상을 보고 한 1년 좀 넘은 시점 드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드론 작전 사령부 드작사가 만들어진 거죠. 또한 무려 2008년도에 제정된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네, 무려 16년 전에 제정된 이 법률. 이 로봇은 사실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이게 법률이 좀 일찍 나온 편이에요. 이거 뭐더라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든가 가시면 이 커피 만들어주는 로봇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로봇을 볼 수 있어요. 위 법률들에 따라서 드론하고 로봇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능형 로봇 개발 계획이라고 검색하시면 이게 벌써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개발 계획이 올해 초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나라도 드론이랑 로봇 개발을 위해서 법제화 노력하고 있다. 이미 2008년도부터. 그럼 법률 말고 또 뭐가 있냐? 설비나 기계 말고 우리나라 인적 인프라는 어떤 수준에 와 있냐? 우리나라 전쟁 영웅 후보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아까 우크라이나 걔 있잖아요. 뭐, 알렉산드로인지 뭐, 올렉산드로인지 뭐, 걔는 상대도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전쟁 영웅 후보들은 이분들입니다.
네. 누구시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왼쪽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왼쪽 분은 우리나라의 공식 민속놀이인 스타크래프트에서 황제 자리에 오르신 임요한 영웅님이십니다. 네. 가운데,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감히 이제 제가 칠하기도 이제 감히 이제 칠하기도 송구스러운, 네. 가운데 계신 분은 또 다른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인 LOL, 롤이라고 하죠, 롤. 롤 세계 챔피언이신 페이커, 이상혁 영웅님이십니다. 예.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에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제가 제일 존경하고 현재 화요일, 토요일을 제외한 주 5일을 스타 방송, 네, 빠른 무한이라 하잖아요. 스타 방송 하고 계신 인피신님이시고 보면 한윤재님이십니다. 사실 이분들은 클래스로 따지면 이제 천상계예요. 천상계 영웅님들이셔서 뭐 그 수준이 이제 인간계를 한참 돌파했죠. 돌파해서 우스갯소리로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광화문 거리에 나가서 한 10명만 모아놓으면 포병부대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었고 저 또한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전에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어느 PC방에 가서 아무나 한 명 골라서 드작사나 로봇 전투단 투입해도 지금 우크라이나 최상위 저격수들보다 더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제는 뭐 두서 없지만 뭐 걱정 노노입니다. 부모님. 먼저 드론 로봇 아직 이제 우리나라 조금 미약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티드론 같은 경우는 세계 수준급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인적 인프라 우리나라 정말 우수합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 자식들 이제 게임만 한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게 오늘의 결론이고, 네. 이상 뭐 드론 로봇을 지배할 미래전장 나름대로 예측해 봤어요. 제가 뭐 게임을 좋아하고 정말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